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서명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자 행정명령과 함께 본격적으로 지분 인수, 양자컴 폭등할 겁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할 건데,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양자 컴퓨터에 대한 행정명령이다 라고는 100%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흐름상 봤을 때 왜 이게 양자 컴퓨터 행정명령이 될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오늘 방송도 저의 이제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그래서 뒤에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것도 사기치네 뭐 소설 쓰고 있네 하지 마시고, 뇌피셜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뭐 듣기 싫다 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 누르시고요. 직접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봐도 정말 양자 행정명령일 확률이 높겠구나 생각한다고 하면은 희망을 좀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양자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다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게 다시 우울 모드, 여러분들이 이제 늘 얘기하자면 양자 컴퓨터는 최소 26년, 27년까지는 길게 보고 가져가야 된다 방송하고 있는데, 이 조금만 이렇게 조정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우울 모드가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양자 컴퓨터의 하락이 양자 컴퓨터 섹터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제는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불안정한 시장이었습니다. 보다시피 뭐 엄청나게 뭐 급등락이 있는 시장도 아니고 그냥 시장 자체가 그냥 굉장히 혼조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차트적으로만 봐도 사실 문제될 게 없다는 게 뭐냐고 하면은 추세가 깨지지 않습니다. 추세가. 현재 BTQ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본다 하더라도 일단은 조정 주긴 했지만 22평대를 지켜내고 지금 지켜주는 구간대죠. 지켜준 구간대. 전체적으로 일단은 뭐 지켜주는 이 당시에 지켜주는 구간대까지 밀린 상태에서 20평 지키고 있기 때문에 차트는 아직 살아있는 구간이에요. 저희도 말했지만 오히려 하방 추세대가 돌파가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위아래로 놀리듯이 롤링 하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키컨턴 같은 경우도 급등 이후에 지금 뭐다? 조정 눌림.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급등 이후에 눌림 패턴에서 많이 나오는 모습이죠. 그 실스크 같은 경우도 급등 이후에 골든 크로스 나와주고 5위평 터치하면서 조정 눌림. 굉장히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급등 이후에 지금 122평대 딱 터치하면서 눌림. 아름다운, 우리가 보통 이런 조정 주는 구간 때는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하죠. 특히나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과거 이 고점, 여기 양봉 캔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 지켜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돌파하고 지키는 자리 지켜주는 구간대에서 아름다운 조정. 그래서 이제 리게티 같은 경우도 이제 골든 크로스 앞두고서 지금 조정. 얘 같은 경우는 갭을 메꾸는 구간대에서 지금 갭 메꾸는 구간대 지켜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양호한 흐름이에요. 듀웨이브 컨턴 같은 경우도 이미 골든 크로스 이루었고 지금 조정 주는데, 조정 주는 자리가 과거 지켜주는 자리. 그러니까 추가적인 조정이 또 나오면은 길어지겠다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조정 주는 자리에서 크게 불안정한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도 지금 어차피 골든 크로스하고 나쁜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되는 자리 아니에요. 그냥 이제 상승 추세에서 아름다운 조정 정도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자 컴퓨팅이 어제 급등 나왔다가 그제 급등 나왔는데 오늘 또 빠졌다고 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에 대한 상승 흐름은 지금 추세 자체는 살아있다.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오늘 이제 얘기해야 될 이거죠. 오늘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 백악관 행사에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행정명령이 뭔지 안 나왔습니다. 그가 어떤 주문을 내렸는지는 즉시 알 수 없었다라고 해서 이 내용 자체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정명령이 어떤 명령이 될지에 대한 추측을 해봐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로봇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좀 상승 추세를 탔습니다. 뭐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AI 다음 전장은 로봇이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 사격 나선다라고 하죠. 그래서 기술 패권 경쟁 격화에 뭐 미국이 로봇 사업 육성 선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당장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인가 나온 뉴스다 보니까
이게 바로 지원한다더니 바로 로봇에 대한 행정명령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시에 로봇주들이 급등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내년 산업지원 행정명령을 검토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내년에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만큼 이 행정명령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제대로 준비가 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상 오늘 새벽에 이 서명한 이 행정명령에는 로봇일 확률은 사실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 게 좋고, 그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는 왜 비공개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통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비공개를 한다라고 트럼프뿐만 아니라 비공개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적 파장이 큰다든지, 이제 뭐 정보, 국방, 첩보 관련 면에서 보안 요소가 있다든지, 금융시장 충격 가능 지시라 해서 시장의 뭐 급등락이라든지 급락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라든지, 이민 국경 관련 엄격 조치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만한, 그러니까 비공개 서명을 한다는 건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비공개 서명하고 향후 천천히 공개가 된다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이런 유형 말고는 비공개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씩 파보자고요. 대외 제재, 중국, 이란, 러시아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휴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미국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무언가를 제재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닐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 관세 전쟁으로 인한 피로도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특히 이제 통상 이제 트럼프의 지금까지 정책을, 외교 정책을 본다라고 하면은 늘 으름장이 났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나서 안 들었더니 보여주죠, 바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대외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깜짝 이벤트 마냥 비공개 서명해놓고 갑자기 짠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책으로 봤을 때는 대외 제재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보안에 대한 요소, 당연히 이제 이게 양자로 엮일 수밖에 없는 게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이민 국경 관련 엄격 조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필요도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민 관련된 부분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뭘 하게 되느냐,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다 서명했습니다. 다 서명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갑자기 뭐 이민 관련해서 또 그냥 별도 지시를 내리면 되지, 이걸 굳이 공개적으로 늘 발표하고 있던 거에서 이거를 비공개로 또 할 만한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금융시장 충격 가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이슈가 나오면서 주식의 급등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최근에는 이걸 통해서 이제 또 연준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트럼프가 8월에 후임 연준 의장 내년 초 지명 예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연준을 뽑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백악관이 이제 통제 강화를 통해서 행정명령을 시행을 함으로써 연준의 영향력을 줄여줄 시도가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건데, 사실상 이런 연준의 이런 의장, 지명하는 거는 뽑는 과정 자체가 이제 법과 규정에 따라요, 규정. 그래서 인사 권한을 행사합니다, 행사. 그 다음에 여기다 상원 인준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명령만 가지고서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다? 바로 정보, 국방, 첩보 관련 명령이라는 거겠죠. 근데 이게 가장 높은 확률이 게 뭐냐고 하면요, 당장 최근 또 어제 발표가 나왔던 게 이제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한 게 뭐다? NSS를 통해서 국방 안보에 관련되어 있는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전문은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 번역이 어려워서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직접 보시면 되고, 대충 요약한 걸 본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 전략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를 뭐로 정했느냐? 대만 방어로 정했다는 거예요. 대만 방어. 그래서 뭐 한국에 대해서 뭐 국방 지출 늘려라는 게 우리가 너희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우리를 지켜주니까 국방 지출 늘려라 이게 아니라, 이제는 뭐냐고 하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혼자서 이거를 다 지키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 일을 단독으로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에 동맹은 국방 지출을 늘려서 같이 대만을 방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나왔던 게 뭐다? 대만을 이야기하면서 대만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중국이겠죠, 중국. 그럼 이게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이제 대내외적인, 이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그 이란 등 이런 대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시선도 신경이 쓰였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안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만족을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네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발표를 하면서 미 안보 전략에서 중국만 19번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을 집중 견제를 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을 견제를 해서 중국에 대한 뭐 전쟁도 억제할 거고, 이 군사 장비에 있어서 한마디로 이제 모든 걸 다 견제하겠다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그럼 한마디로 이런 안보 전략을 통한 행정명령에서 뭐 국방비라든지 뭐 이런 뭐 어떤 거에 대한 이 지출 이런 걸 더 늘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양자라고 보는 게 뭐냐고 하면요. 대만을 건드린다. 대만을 안보에 편입했다는 건 대놓고 사실 중국의 신기를 건드리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대만을 언급하면서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양자 컴퓨팅이 급격한 속도로 도약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 항공모함을 능가할 수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가 되면 2030년대가 되면은. 그렇다라는 건 지금 뭐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안보에 대한 부분을 강요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와야 된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뇌피셜로만 끝날 수가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요. 제가 얘기했죠. 과거에 지금 이제 2030년도부터 지금 이 미주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최신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이런 양자 경제, 그래서 양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양자를 최우선시해야 된다. 이니셔티브를 추진해라. 이게 11월 달에 나왔던 뉴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전엔 또 뭐까지 있었습니까? 이 이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뭐다? 조용히 양자 기술을 위한 1년 새로운 정책을 행정 조치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죠. 분명히 제가. 그래서 9월 달에 이거를 지금 조치 중이라고 하면은 제가 늦어도 보통 12월 중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 11월 들어서 또 양자에 대한 부분 우선순위를 정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타이밍이 뭐다? 지금 나와야 될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상 양자 부분에 대한 투자, 양자 보안에 대한 부분의 영역, 이런 것들이 함께 진행이 되는 타이밍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국을 지금 뭐 해야 돼요? 대만을 방어하기 위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나 제가 자꾸 이 지분이수를 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최근에 제가 얘기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 컴퓨팅 기업 지분 취득 협상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올라왔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부정기사가 올라왔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부정기사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뭐다? 백악관에서 직접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뭐다? 그냥 관계자의 그냥 말에 의해서 사실 무근만 존재할 뿐이지 백악관이 직접적으로 부정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무근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타임라인상 10월 23일이잖아요. 그럼 아까 9월 달에 양자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게 뭐였을 수도 있다. 그게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 취득 관련되는 부분이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가 된다? 이게 지금 12월에 들어서 조심스럽게 뭐한다? 인수에 대한 부분의 행정명령을 서명했을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이게 확률이 높은 게 뭐냐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에 투자를 정부가 하려고 하는데 이 지분 취득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행정명령이 아니면은 의회에 대한 법안이 필요해요. 법안. 근데 이 법안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당장 미국 입장에서는 빠르게 양자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밖에 없다. 행정명령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뭐 했습니까? 이미 양자와 AI를 연구개발 우선순위의 정상을 올려놨어요. 최우선순위를 이미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나올지는 몰라요. 제가 얘기하자 100%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희망을 좀 가져본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양자 이니셔티브, 양자 행정명령이 될 확률이 높지 않나. 그러면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강한 상승 탄력.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주가 급등락, 실질적으로 이 여기에 다 포함돼. 이것만 제외한다고 하면은, 자, 이게 외교적인 파장이 큽니다. 왜? 대만을 얘기해서 중국을 견제하죠. 이게 이제 양자에 대한 부분 보안 요소, 양자 컴퓨터, 국방 관련된 정보, 이런 명령의 확률이 크겠죠. 겹치죠. 근데 금융시장 충격 가능 지시, 이게 만약에 나왔다 생각해보세요. 어제 양자주들 또 미친놈 마냥 그냥 뚝뚝뚝 날아가고 있었겠죠. 그래서 순간 이런 것들을 시장의 영향을 생각해본다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으로 포함될 만한 게 양자만큼 메리트 있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저의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 양자는 길게 가져가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